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육혜입니다. 일요일 오전 10시마다 찾아오는 영화 연예 주간 학습지 주간 김육혜, 어느덧 98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까까고! 이 소식은 어쩌면 전세계 탈모인들에게 그저 빛이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소식 되겠습니다. 인터스텔라의 배우 매튜 맥커너히 올해 52세죠. 그런 매튜가 자신의 탈모 극복기를 밝혀 화제입니다. 한 인터뷰에 응한 매튜는 2001년 영화 웨딩 플래너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확실히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에 자메이카에서 열린 파티에서 아래를 보며 웃은 적이 있었는데 정수리가 야구공 크기로 까져 있었습니다. 그 후 매튜는 부분 가발을 쓰거나 바르는 약을 매일매일 바르는 등 자라나라 머리를 위한 모든 방법을 시전해 봤다는데요. 할 수 있는 건 전부 했어요. 그러나 의사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프로페시아를 먹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민간요법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충분한 증모를 할 수 있었지만 시도한 방법 중 뭐가 효과 있었는지는 전혀 모른다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머리카락은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1999년보다 머리숱이 많아요. 그런 매튜가 탈모를 극복했을 무렵 자기 주치의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외과 의사가 자신이 매튜의 머리를 심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는 거. 그 정도로 성공적인 살해의 주인공이 된 매튜. 축하. 얼마 전에 피셜이 뜬 소식이죠. 해산물 히어로 아쿠아맨 제이슨 모모아가 분노의 질주 10편에 출연합니다. 그것도 악역으로 말이죠. 제이슨이 악역을 했던 마지막 작품이 2013년 영화인 블리투 헤드였으니까 무려 9년 만에 악당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제이슨 모모아는 오랜만에 빌런 컴백이 즐겁다면서 아주 화려하고 악독한 연기를 펼칠 거라는 장담을 해보였네요. 드디어 킴 카다시안이 법적으로 돌싱이 됐죠. 인스타에서 웨스트라는 성도 빼버렸는데요. 그리하여 정카니의 현예는 이혼에 대한 의미심장한 이미지를 인스타에 올렸고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적기도 했습니다. 이번 건은 자기가 독신임을 법적으로 증명해달라는 킴의 요청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고 카냐와의 이혼 판결이 확실히 난 건 아니기 때문에 킴이 그토록 바라는 완전 무결한 이혼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가수 에이브릴 라빈에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꽃 선물을 보내서 화제입니다. 에이브릴이 2월 25일에 7번째 앨범을 발표한 기념으로 테일러가 엄청 큰 꽃다발을 보냈고 에이브릴은 인스타 스토리로 다양한 색의 꽃다발과 함께 테일러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한때는 두 가수의 팬들이 대립하면서 어색한 관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2015년 테일러의 월드 투어에 에이브릴이 깜짝 등장을 해서 2002년의 히트곡 컴플리케이티드를 사이좋게 열창한 게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테일러 스위프트 소식인데요. 지금까지 테일러와 가장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스쿠터 브라운. 스쿠터 브라운은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 등을 띄운 거물 프로듀서로 2019년엔 테일러 스위프트가 소속된 빅머신 레코드를 인수. 테일러의 앨범 6장에 대한 권리도 스쿠터에게 넘어가게 된 것에 테일러가 반발했고 스쿠터로부터 오랜 세월 괴롭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셀레나 고메즈와 저스틴 비버가 사귀던 당시 스쿠터가 저스틴의 대리 부모를 자처하면서 저스틴의 연애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을 방해했고 그게 두 사람이 헤어진 원인이 되었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은 테일러가 너무 놀란 나머지 스쿠터와 분쟁에 사활을 걸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스쿠터의 대변인 측은 바보 같다며 일축했고 셀레나와 스쿠터는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한나의 어떤 언동이 SNS 트렌드에 올랐죠. 한번 보시죠. 얼마 전 리한나는 2022 파리 패션위크 기간 중에 개최된 디올의 쇼에 참석을 했는데요. 리한나가 예정보다 늦게 와서 쇼의 시작을 미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한나가 등장하자마자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관객 중 한 명이 지각 아니냐 이러자 리한나가 No shit 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 위풍당당함에 이래서 리한나를 좋아한다 라는 사람도 있지만 태도가 아쉽다는 이들도 있었네요. 배우로서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젠데이아가 음악 활동을 재개합니다. 젠데이아는 96년생으로 백화점이나 SPA 브랜드의 키즈 모델로 커리어를 시작한 게 2010년. 14살 때는 디즈니 채널의 코미디 드라마 쉐키라에서 주연을 맡았는데 이 드라마가 디즈니 채널 사상 두 번째 시청률 기록을 찍으며 히트작 반열에 올랐고 젠데이아의 이름도 전미에 퍼지게 됩니다. 2011년 5월 30일엔 데뷔 싱글을 내면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 2013년 9월엔 정규 앨범을 발매. 2016년엔 크리스 브라운과 콜라보를 하기도 했으나 이후 눈에 띄는 음악 활동은 하지 않았었죠. 젠데이아는 얼마 전 트윗으로 오랫동안 음악을 접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며 지금도 음악을 사랑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신곡을 발표함으로써 음악 세계에 살짝 발을 들여놓게 된 자신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는 팬들의 존재란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다. 정말 고맙다 라고 밝혔습니다. 추천곡은 유포리아 시즌2의 아이 타이어드입니다. 드라마도 음악도 다 쩔죠.
배우 안토니 스타가 스페인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안토니 스타라고 한다면 2019년부터 아마존으로 공개되어 인기를 끈 드라마 더 보이즈의 홈랜더 역인데요. 얼마 전 안토니가 가이리치 감독의 신작 액션 영화에 제이크 질레날과 출연하게 되어 몇 달 동안 스페인 로케를 갔는데 3월 2일 수요일 심야 스페인 남동부에 있는 도시 알리칸테의 한 바에서 21살의 셰프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안토니는 요리사의 얼굴을 2번에 걸쳐 때리고 술잔으로 가격을 했다는데요. 이후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고 요리사는 눈 윗부분을 4반을 꿰매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당시 안토니가 만취 상태였음이 밝혀졌으며 피해자는 안토니로부터 탈을 당했을 때 현기증이 났고 그때 유리잔에 맞았으며 안토니가 내가 누군지 네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냐? 라고 외쳤다고 증언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과거에 범죄력이 있는 용의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유죄 판결에는 자동적으로 집행유예가 뜨는데요. 안토니도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단 판결 후 72시간 내에 한화 65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헐리우드 최고의 블루칩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잊혀진 배우가 되었다가 최근 가이리치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고 심지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영화에 캐스팅된 조슈아 트넷이 극비리에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영국 여배우 탐시 네저튼. 이미 두 사람은 새 아이의 부모로 2021년 1월에 셋째가 태어났었죠. 두 사람은 딱 12명만 앉을 수 있는 영국 런던의 메릴본 시청에 있는 한 홀에서 결혼식을 했고 좋은 가정 속에서 순조로운 커리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축하. 에드 시런이 자신의 대히트곡 쉐이프 오브 유의 표절 시비 때문에 법정에 섰죠. 송라이터 듀오인 사미 스위치가 자신들의 곡 OY의 아이디어를 빌려 자기 곡에 넣었고 이를 에드 시런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 BBC는 에드 시런이 수많은 무명 아티스트들을 동원해 이 곡의 일부를 만들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3월 7일 영국 고등법원 신문에 참석한 에드는 모든 의혹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곡 쉬버스와 비지팅 아워스를 예로 들어 무명 아티스트와 종종 크레딧을 공유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에드는 쉐이프 오브 유를 공동 작곡가인 스티브 맥과 밴드 스노우 패트롤의 조니 맥데이드 말고도 곡 발표 후 TLC의 노스크럽스 제작팀을 작곡 크레딧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드 시런도 자신이 곡을 다 쓰는 게 아니고 한 주에 25곡을 쓰기도 하지만 인지하지 못한 채 은연중에 표절하는 경우 역시 절대 아니라고 주장. 향후 법정이 내릴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애플의 창업자로 2011년 10월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의 딸 이브 잡스가 대형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에이전시는 미국 뉴욕에 본거지를 둔 DNA 모델 매니지먼트로 이 회사엔 신디 크로포드의 딸 카이아 거버나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 등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자선가인 로렌 파월 잡스의 맏딸로 세상에 태어나 현재 23살인 이브는 스탠포드대로 진학 후 비주얼로 주목을 받고 재작년엔 코스메틱 브랜드 그로시아의 모델이 되더니 얼마 전엔 파리 패션위크에서 루이비통 쇼에 참석했는데요. 게다가 승마 선수 출신이기도 합니다. 덧붙여서 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딸 제니퍼 게이츠와도 사이가 엄청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 도둑,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주는 첫 선물인 이름.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죠. 아이 이름 정보 사이트 베이비네임스닷컴의 창립자인 제니퍼 모리스는 이런 사례가 매우 빈번하고 특히 형제가 아이 이름을 놓고 싸우게 되면 가정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런 경우 또한 많이 봤다는데요. 리얼리티 스타인 카일리 제너와 모델 타미 햄브로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타미에겐 6살 난 아들 울프가 있지만 그 이름을 카일리 제너와 트래비스 스캇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붙이면서 타미가 카일리를 비난하기 시작. 하지만 상표 등록이 되어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이름 자체가 저작권이나 독점권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내가 먼저 지었다는 자신의 주장뿐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도 아이들에게 반짝반짝 네임이라는 온갖 독특 희귀한 이름을 붙이는 게 셀럽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나 자신의 아이가 독특한 존재라고 실감할 수 있다죠. 그러나 카일리 제너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지은 아이의 이름은 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쉽게 그 특이함이 없어진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법적으로는 똑같이 따라 만들어도 어떻게? 못한다는 거. 윈터 솔저 세바스찬 스탠이 엄청난 체중 감량을 한 모습이 화제입니다. 최근 출연작 파멘토미에서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팔콘의 윈터 솔저 때만 해도 이랬었는데 말이죠. 파멘토미에서 세바스찬은 헤비메탈 밴드 모틀리 크루의 드러머 토미리 역을 맡았고 이상한 식습관을 가진 남자의 왜곡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 영화 프레시까지 공개되고 있는데 이런 배역들 때문에 살을 뺐다죠. 거의 육체 개조 수준이었고 하루에 18시간을 금식하고 매일 2만 보씩을 걷고 공복에 달리기를 하면서 지금의 몸을 얻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브리저튼에 출연했던 배우 조나단 베일리가 커밍아웃 이후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호 GQ 하이프에서였는데요. 조나단은 자신의 섹슈얼리티가 배우로서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 필사적으로 숨기던 시기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과 친구에게 밝힌 건 20대 초반이었다는데요. 당시 한 동료 배우가 충고하기를 사람들은 알코올 문제와 게이인 걸 가장 듣기 싫어한다 라고 말했다죠. 권력자 중 하나라도 그걸 알아버리면 파문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선 스트레이트가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조나단은 브리저튼에서도 남성적인 캐릭터를 연기하는데요. 실제로 본인은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며 자기 인생을 작품에 담되 그게 무엇인지를 반드시 말할 필요는 없다 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하이스쿨 뮤지컬 시즌3에 출연한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정규 출연이 아니라는 소식이 있네요. 올리비아라면 지금 최고의 하이틴 스타인데다 시즌2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번 시즌에선 빈번하게 등장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레귤러 멤버들과 새롭게 참가하는 새 캐릭터의 주도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영국의 캐피탈 FM은 좀 다른 견해를 냈는데요. 하이스쿨 뮤지컬에서 만나 사귀다 헤어진 조슈아 바셋과 거리를 두고 싶은 개인적 생각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가수 그라임스 사이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잡지 베니티 페어에 따르면 그라임스가 인터뷰어를 자택에 초대를 했는데 인터뷰어가 아기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발각되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공표할 생각은 없다는 그라임스.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이름이죠. 둘째 이름은 엑사 다크 시데랄 머스크로 대리모를 통해 나왔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더 아이를 원하고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영화 노 영상을 올렸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주간 김용케의 K였습니다.